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김재석 작가의 그림 그리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줄 그림은 연꽃인데요. 제가 여름에 연꽃을 막 그리려고 찾아보다가 그렇게 쓸만한 마음에 드는 그런 연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찾아보다가 가을이 깊은 지금에서야 연꽃 그림을, 마음에 드는 그림을 좀 찾았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초급자들한테 좀 설명하기 좋은, 그리고 이제 그런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찾기 위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는데요. 지난 여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스킹을 하는데요. 마스킹은 한 5mm 정도 단위로 해서 꽃을 둘러주게 됩니다. 오늘 사용한 마스킹액은 홀베인 거를 사용을 했는데요. 저는 홀베인하고 달라로니 마스킹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마스킹이 그렸을 적에 잘 쭉 떨어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잘 떨어지는 그런 매력 때문에 이런 마스킹액을 이걸로 쓰는데요. 근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스킹액은 잘 떨어지긴 하지만 붓에 잘 엉겨 붙습니다. 그래서 붓을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붓이 상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 대신에 시넬리의 거라든지 이런 이제 마스킹액 같은 경우는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붓은 잘 버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붓 관리가 잘 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홀베인 마스킹액이나 달라로니 마스킹액을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붓 관리가 나는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시넬리의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 사용 경험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제 말이 100% 옳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성향들을 저는 느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립니다. 자, 마스킹액은 물을 침투하는 거를 방지를 하기 때문에요. 저렇게 쭉 둘러준 상태에서 외곽 쪽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물을 칠해주고 있습니다. 외곽 부분은 배경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꽃 안으로 물이 침투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아웃포커싱 시키기 위해서 지금 밑색을 지금 깔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밑색은 울트라마린하고 인디고를 좀 섞은 것 같아요. 지금 상태는 울트라마린이 좀 주가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진하게 올라갈 때는 인디고를 조금 더 추가해서 쓴 것 같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썸네일 그림을 보면요.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아웃포커싱 된 그런 연잎들이 떠 있는 모습들이 보일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그릴 건데요. 일단 물이 마르기 전에 그리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분, 물이 마르기 전에 그림을 그리려면은 붓질을 좀 빨리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거는 설명할 때는 2배속 정도로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보다 약간 늦은 상태 정도로 속도를 내서 그림을 그려주시는데요. 여러분들 초급자들이 저런 부분들을 따라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급자를 위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요. 꽃에 좀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런 이제 외곽 부분들은 저런 식으로 틀려도 좋으니까 빨리빨리만 그려서 전체적으로 그냥 분위기만 맞춰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색깔을 어떤 색을 쓰는지 참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건데요. 지금 색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나중에 잘 그리게 돼서 붓질을 잘하게 되면은 저렇게 빨리 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색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외워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처음부터 색깔을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적당하게, 좀 녹색이면 뭐 올리브 그린을 써도 되고 색 그린을 써도 되고 그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빨리 해서 그린다는 점에 포커싱을 맞춰서 그림을 그려주시면은 외곽 부분에서의 아웃포커싱 기법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빠른 진행을 위해서 배경화면은 좀 빠르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빠른 영상을 좀 천천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핸드폰은 점 3개 모양이고요. 그리고 컴퓨터하고 TV로 보시는 분들은 기어 모양의 옵션이 있습니다. 그 옵션에 들어가시면은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는 옵션이 있거든요. 그걸 선택을 해서 늦춰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방해가 되신다는 분이 있으신데요. 자막은 제가 해외 컨텐츠를 위해서요, 그리고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제가 자막을 넣는데요. 이 부분도 옵션에 들어가시면은 그 삭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추가 있거든요. 그걸 눌러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마스킹액이 잘 떨어지죠.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자, 이제는 붓을 2개를 준비를 합니다. 둥근 붓을 준비를 하고요. 큰 붓은 물을 칠하게 되는 거고, 작은 붓은 그림을 그리게 되는 그런 붓입니다. 그래서 물을 먼저 칠하고 그 위에다가 오페라에다가 라일락을 섞어서 반반씩 섞습니다. 그래서 연하게 탄 부분들을 먼저 저렇게 칠해주고 있고요. 물이 마르기 전에 묘사가 돼야 되겠죠. 빛이 지금 왼쪽에서 오기 때문에 왼쪽에 그림을 그리는 거는 좀 옅게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자, 종이는 황목을 사용을 하는데요. 황목은 물을 많이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황목을 사용을 하면은 물에 마르는 지연 효과가 더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황목을 사용을 해서 주로 저렇게 마르지 않고 그림을 그릴 때는 저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옅게 칠해 주고요. 그 위에다가 조금씩 어두워질 수 있도록 지금 붓질을 하는데요. 지금 붓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붓질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붓을 움직일 동안에는 물이 공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위에다가 칠해 줄 때 물이 마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계속 붓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어두운 면들이 조금씩 어두워져서 그라데이션이 되는 그런 기법입니다. 자, 지금은 인맥을 그리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볼륨에만 신경을 써서 그림을 그려 주십시오. 자, 어두운 부분들도 조금씩 더 강조를 하고 있죠. 특히 잎이 나눠지는 부분에서 조금 더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부분보다도 약간 더 강조를 해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색깔을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넣지 마세요. 점점점 진하게 넣는 것입니다. 팔레트에 오페라하고 라일락을 타두라고 그랬었죠. 오페라하고 라일락은 충분히 타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색깔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색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꽃을 그릴 적에 한 색깔로 이렇게 많이 묘사를 할 때는 보기보다 색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마르고 다시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마르면 다시 분무기로 해서 팔레트에 물을 공급을 해줘서 그림을 그립니다. 자, 어두운 부분들 조금씩 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제 큰 면을 잘라줘서 크게 그리는데요. 여러분들이 붓으로 칠해서 묘사를 하고 그 묘사가 마르지 않을 정도까지만 컨트롤해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넓은 면적을 물을 칠해주게 되면은 부분 묘사를 하다 보면은 한쪽 부분은 마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물은 지금 중력 방향으로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되도록 묘사는 윗부분부터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젖어 있는 윗부분부터 묘사를 해서 아랫부분들은 젖어서 이게 마르는 속도가 느립니다. 중력 방향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조금 더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쭉 꽃을 그리게 되면요, 여러분들 꽃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꽃도 종류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운 꽃부터 쉬운 꽃까지 있습니다. 근데 겹꽃으로 되어 있는 장미라든지 목단이라든지 이런 꽃들은 상당히 어려워요. 꽃이 되게 이렇게 겹쳐 있기 때문에 그 겹쳐 있는 상황들을 다 묘사를 해주려면 힘들겠죠. 연꽃이나 들국화, 무궁화 이런 꽃은 이렇게 쪽쪽이 이제 나눠져 있는 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꽃들은 비교적 좀 쉽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쉽다고 그래도 그리시는 분들은 좀 어렵다고들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이렇게 하려면요, 저렇게 부분 나누어 가지고 면적을 잎이 나눠져 있는 그 면적만 포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좋습니다. 방금 전에 보면은 붓에 물기를 제거를 했죠. 그거는 좀 딱딱해진 부분들이 있다면은 붓에 물기를 제거하고 그거를 비벼주게 되면은 어느 정도 딱딱한 부분들이 풀리게 되잖아요. 그런 기법으로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말려가면서 그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쪽에다 드라이기를 갖다 놓고 말려서 그림을 그리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죠. 물 번짐 효과로 그렸었는데 이게 딱 그 상태까지는 좋아요. 근데 더 이상 물이 번지게 되면은 뭐가 뭔지 모르게 이렇게 흩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저렇게 드라이기로 얼른 말리시면은 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기로 주의할 점은요, 너무 세게 드라이기를 해서 물이 이렇게 흩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만 하시면은 그 상태를 얼른 픽스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꽃을 주로 그리시는 분들은 꽃에 맞는 그런 물감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오페라가 기본이 된다는 거, 꽃을 그릴 때 붉은 쪽의 색을 쓸 때는 오페라를 기본으로 해서 라일락이라든지 그런 색깔들로 해서 좀 더 순화시켜서 그림을 그리거나 색을 좀 바꿔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형태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씩 잎맥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있어요. 잎맥이 어느 정도 눈에 띄려고 하면요, 물이 좀 말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른 상태에서 그려야 되는데 완전히 젖어 있을 적에는 저렇게 라인이 형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말라야 되는데 너무 마르게 되면은 너무 딱딱하게 잎맥이 그려지고 너무 젖어 있으면은 퍼져서 잎맥이 안 보이기 때문에요, 적당히 잎맥에 물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런 적당한 상태를 제가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보면은 물이 빛에 비춰봤을 때 번들거리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충분히 물을 입히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이 번들거리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번들거린 부분들이 살짝 없어졌을 때 그때 그리게 되면은 저런 줄기들이 곱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부분들이 저렇게 위에 작은 붓으로 칠해지는 저 붓이 있지 않습니까? 저 붓에 들어가는 물감은 그렇게 물이 많이 있어서는 안 돼요. 물이 많이 있게 되면은 다시 물이 확 퍼지고 그리고 진한 색이 딱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칠해줄 적에는 물감을 좀 더 걸레나 휴지로 닦고 그 위에다가 칠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감이 부족한 상태에서 위에 칠해주게 되면은 그렇게 진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어두워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컨트롤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땀 한 땀 그리다 보면요, 그림이 되게 정교하게 나와요. 그래서 아주 어렵게 생각됐던 어떤 그런 것도 인맥들을 하나하나 그리다 보면은 어느새 완성되어 있는 그런 그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는 방법들은 되게 지금 말한 방법 가지고 하는데 되게 루틴화되어 있고 되게 이렇게 하나하나 그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해요. 그런데도 뭐 이렇게 꼼꼼하게 잘 그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꽃 그리는 이런 방법들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이런 방법으로 꽃을 그리기도 하는데 좀 더 다이나믹한 다른 방법으로도 그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꽃 그리는 방법이 있으니까 차츰차츰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어떻습니까? 꽃 그리는 방법이 이래도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제가 이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하다 보면은 요구사항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구 조건들을 다 만족해 주려다 보니까 여러분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습득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면 그런 것들이 손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해결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느낌이라는 게 물 조절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안 되겠다, 뭐 이 정도 되면은 뭐 좀 망치겠다, 이 정도 되면은 잘 나오겠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면 감이 옵니다. 그래서 그랬을 적에는 되게 이제 쉽거든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 여러분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그려봄으로써 나중에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니까요. 열심히 여러분들 연습을 하시면은 언젠가는 꼭 고수의 반열에 오르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볼륨감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림자를 그리면서 완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시간까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림자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그림자 표현은 각이 정확한 평붓을 준비합니다. 이 평붓은 앞에 제가 기록을 못 해뒀는데요. 홀베인 500H 리세이블 붓입니다. 2호고요. 여러분들, 제가 흰 꽃을 그릴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그림자 색은요, 울트라마린에다가 세피아를 탄 색이에요. 이 색에다가 지금 오페라를 조금 더 가미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붉은 쪽 느낌이 나는 그런 회색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색깔로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연꽃잎이 얇기 때문에 그림자가 서로 비쳐 보여요. 그런 상황들에 잘 보시고 그리셔야 되는데요. 잎이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요철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도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부분과 이어지는 부분들을 잘 관찰을 하신 다음에 그리게 되면은 굉장히 흡사하게 그림자의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는 너무 진하게 그리면은 꽃이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그림자는 특히나 색상 맞추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미리 다른 종이에다가 한번 색을 입혀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렸는데 너무 진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당황한 적이 있었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다른 쪽에다가 탄 색을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자를 그렸더니 어때요? 깊이감이 확 생기죠? 네. 꽃은 그림자 먼저 그려주는 게 아니라요, 그림자는 이렇게 나중에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빠르게 지나가는 화면 속에서 저 작은 연꽃에 볼륨감을 더 추가를 해서 그 위에다가 다시 묘사를 하는 걸 보셨을 것입니다. 그 다시 묘사를 했었던 부분은요, 연꽃을 그리다 보면은 이렇게 볼륨감이 부족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렇게 물을 다시 칠하고 전체적인 볼륨감을 내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디테일이 좀 더 없어졌기 때문에 디테일을 조금 더 가미하는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진하게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들은 처음부터 예상하고 그리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볼륨감이 적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한 번 더 칠해주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는데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그림자만 그리면 이제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그림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가을이 벌써 깊어 가는데요. 올해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도록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몸 건강히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아트잭 김재석입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